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8세요. 아, 네. 젊으신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지금,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제가 한 5년 전에 네. 그 왼쪽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관절염이 거의 한 중기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써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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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꾸준히 지금, 어제도 그 연골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연골 주사 맞고 있고. 네네네. 예. 근데 지금 다리 변형도 좀 심해가지고. 네. 지금 이 다리 변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더 많이 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가요? 예, 또 체중도 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줄기세포 이걸 갖다 하게 되면은 네네. 여기 다리 변형 된 것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리가 이게 변형이 되는 거는 줄기세포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만 이제 네. 허벅지 내전근을 강화시키면서 근력을 잘 유지를 하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좀 하기가 힘들어지고 운동이 하기 힘든데 근육 키운다는 건 거의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운동도 선별해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키우다 보니까 절대 혼자서는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단계가 다리가 많이 휘어지고 있고 또 관절염이 벌써 50대 후반이신데 벌써 2기에서 3기, 네. 중기까지 왔다면은 이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위험도가 갑자기 언제 어느 순간 확 무너지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다리가 갑자기 더 휘어지면서 관절염은 더 빨리 진행되고 연골이 다 파괴된 쪽으로 체중이 더 실리면서 체중이 더 늘는데 그게 아픈 쪽으로만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이 관절염이 남들은 10년 뒤에 나타날 관절염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전화로는 적절하게 이제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상담해 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치료법은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요거를 현명하게 잘 넘기면요. 줄기세포만으로는 휘어진 걸 잡을 수는 없지만 다른 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치료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굉장히 50대 젊으신데 벌써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변형이 오는 걸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운동을 하시면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치료법이 맞을지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전문가와 좀 세세하게 조율을 해가면서 그런 게 치유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께서는 지금 줄기세포 주사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네. 줄기세포 주사는 다리 변형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변형을 교정하려고 줄기세포를 넣을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다리 변형이 결정적으로 관절을 또 빨리 파괴시키기 때문에 주사가 그 변형을 교정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최대한 늦춰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만으로 좋아질 수는 없지만 일단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또 적절한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은 이제 좋아지게끔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서 근데 연골이 또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는 그러니까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으로 낫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문가와 세세하게 조율하면서 네. 이것저것 한번 계속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3세인데요. 네.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무릎 양쪽이 네. 너무 아파서 제가 네. 이렇게 갑자기 TV를 트니까 양원장이 나와서 너무 네,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 반, 네. 무릎도 안 좋으신 거 반해서 전화 예. 주신 것 같은데 네. 말씀 나눠보실까요? 네, 어머님, 네, 그럼 근데- 무릎이 어떻게 양쪽이 다 안쪽이 아프신 건가요? 안쪽으로 양쪽 네. 다 안쪽으로 아픈데요. 네, 네. 제가 MRI를 찍어보니까 네. 이게 너무 한쪽이 이렇게 칭화가 돼서 깎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너무 많이 휘어서 깎아내야 된다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1년에 주사를 한 3번 정도로 맞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주사 맞으면 한 몇 달은 괜찮다가 네. 또 이렇게 이제 활동을 네. 하고 그러면 도로 또 아프면 이렇게 금방 딱 아프고.
맞히면서 아파요. 맞히면서 아유, 뼈끼리 이게 딱 뼈기 맞히는 딱딱 느낌이 딱 맞추는, 있으신 거예요. 네. 예. 닿는 거, 딱딱 닿는 아이고. 거 같고 너무 아프고 네. 또 그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지 허리도 또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아이고. 것은 네. 이렇게 주사를 자주 맞아도 괜찮는지 병원에서는 네. 아프면 아무 때고 또 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자꾸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어머니 증상도 그렇고 이 주사가 어머니가 점점 느낄 겁니다. 이 주사를 네. 맞아도 자꾸 짧아져요. 맞히는 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몸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지금 아마 어머니한테 살짝 얘기를 하고 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마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나 이런 이게 맞힐 때 쓰는 주사는 연골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의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네. 연골의 윤활 역할을 하는 건데 연골에 이미 다 닳아서 뼈가 닳거나 뼈가 많이 드러나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치료 단계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좀 더 좋은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한 치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가서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지를 좀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제 무서운 뭐 나중에 이제 뭐 정 진행되면은 이제 인공관절이나 그렇죠. 수술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네네. 중간 단계에서 또 더 좀 덜 아프고 또 조금 더 잘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 문제가 의외로 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좀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 가셔서 이 치료를 좀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수술을 하지 않고 혹시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원장님.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거를 연골이 지금 딱딱 맞춰지는 상태면은 네. 연골이 네. 많이 다르신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치료법 중에 좀 맞으실 치료법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의사로서 고민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다 올 때마다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수술을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그거를 가장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들입니다. 근데 네. 그 수술을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있지 않는 우리가 어머니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검사를 좀 진행해 보고 상태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그럼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시술부터 넘어가면 이제는 수술의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단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에도 충분히 어머니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좀 큰 병원에 가셔서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또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양혁재 원장님 팬이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네. 그 무릎이 굉장히 지금 연골이 딱딱 맞추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다르신 상태인 것 같은데 요새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머님에게 어떤 치료법이 잘 맞을지는 일단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평가받으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방송 네. 초반에 이 단계별 무릎 치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릎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긴 했는데 초기 단계에 오시면은 우리가 아까 근력을 높이는 근력 운동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연골주사, 약물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올 정도 되면은 약간 물이 차고 붓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통증이 도저히 이게 일반 의원이나 연골소마저도 효과가 없어서 뒤늦게 이제 큰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라도 우리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비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서 줄기세포의 주사를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간단한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그 밖에도 약간 증식주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일로 바로 그날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가시는 아니면 그날 바로 또 집으로 가시는 이런 간단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다행히도 이 관절염이 빨리 악화되려고 하는 걸 속도를 확 낮추면서 잘 진행되면 바로 일상에 복귀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없거나 더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인공관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수를 통해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이제 주사 치료 맞으실 단계는 지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오늘 무릎에 관련해서 전화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무릎 못지않게 어깨 안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깨 관절염은 크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50견 왔어, 50견인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50견이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깨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50견이라는 염증 질환이 있고요. 말 그대로 50견 말고도 이제 어깨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속근육,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밖에도 통줄이 끊어진 건 아닌데 염증이 생겨서 석회가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질환들이 가장 큰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50견은 뭐 염증이 악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질환하면서 우리가 수술까지는 안 가고 염증을 잡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데 회전근개 파열은 한 50% 이내의 파열일 때만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이게 파열이 더 악화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전문가도 솔직히 이 질환에 대해서 감별하기 쉽지가 않아서 일반인들이 그냥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쉽지 않고요. 네.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고 정확한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면 대부분의 모든 질환의 어깨는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깨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금방 잘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원인을 먼저 빨리 파악하셔야 제대로 된 맞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부담이 없는 치료법도 어깨도 좋거든요. 그래서 네. 증식 주사를 통해서 좋아지신 사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60대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단대서 이제 뭐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어깨가 아픈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낫지? 물리치료도 해보고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해보고 하란 치료는 다 하면서 병원은 계속 갔는데도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돌아누울 때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깨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자꾸 낫지를 않고 계속 안 나으니까 큰 병원에 오셨는데 왼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이 이제 파열되면서 끊어질 듯 말 듯 거의 이제 파열이 될까 말까 하려고 했던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네. 이게 증식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6번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힘줄의 재생을 유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수술로 갈 뻔했는데 이 주사 6번으로 해서 오른쪽 MRI 사진처럼 힘줄이 단단하게 아주 잘 붙어서 현재는 또 잘 쓰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어깨도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건강에 대한 조언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가족분들하고 뜻깊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절대 한 자세로 오래서 쪼그려서 일하거나 땅바닥에서 일하는 거는 피하셔 주시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한 자세로 반복적인 음식을 장만하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걸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도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아팠다 그러면은 그걸 참거나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큰 병원에 가시거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이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한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짧은 치료로도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목요일에도 또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